경제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요즘 유튜브에서 이분 영상을 한두 번은 보셨을 겁니다. 최근 아주 핫한 존 리 대표인데요. 각종 언론에서 정말 한결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부동산 사지 말고 월세 살아라. 주식 투자 당장 해라. 바보 같은 사교육 끊고 자녀에게 주식 사줘라. 여행 가지 말고 그 돈 아껴서 투자하라는 등 기존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존 리 대표의 생각에 대한 돈돈파다의 의견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곁에서 항상 응원하는 돈돈파다입니다. 오늘 영상에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김작가TV에서 존 리 대표를 인터뷰한 10부작 영상 중 일부와 그 영상에 달린 일부 댓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존 리 대표의 컨텐츠를 시청해 봤는데 김작가TV의 인터뷰가 그중 제일 좋고 존 리 대표의 생각들이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에 김작가TV에서 만든 존 리 대표 인터뷰 풀 영상 링크 남겨놓을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시청해 보세요. 오늘 영상은 먼저 제가 편집한 참고 영상 시청하시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도 좀 보신 후에 돈돈파다의 생각은 어떤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주식 투자가 최고, 채권 이거 왜 해? 영상 먼저 보실까요? 주식이 중요하다는 알겠는데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 거의 주식만이 재테크의 진리 같다 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말고 더 다른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알려 주세요. 아, 없나요? 아니 없죠. 채권 쪽은 어떤가요? 채권은 왜 해요? 내가 지금 당연히 죽을 것도 아닌데 내가 지금 은퇴할 날이 30년 남았는데. 아무리 30년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채권 없이 주식 100%로 투자를 한다고? 채권에 분산 투자하지 않고 주식에만 투자하는 게 좋은 것일까? 투자를 한다면 장기 투자, 분산 투자, 리밸런싱은 아주 기본 중 기본이라던데. 물론 장기 투자 시 기대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건 주식 맞습니다. 30년 투자할 거면 사실 존 리 대표님처럼 투자 훈련이 잘 된 분들은 채권을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경우 변동성의 압박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고 투자 중인 펀드 자동이체를 끊어버리거나 가지고 있는 펀드를 모두 매도해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살다 보면 급전이 필요해 처음 목표했던 투자를 이어나가지 못할 수도 있고요.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반인들이 마음 편히 오랫동안 투자하면서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주식 100%가 아닌 자신이 잘 견딜 수 있는 주식과 채권 비중을 정해 분산 투자하고 리밸런싱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 오랫동안 편안하게 시장에 남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사지 말고 월세 살아라 영상 보겠습니다. 월세랑 비교했을 때 월세가 훨씬 더 좋은데 왜 집을 살려고 그럴까? 월세를 살 돈을 가지고 투자했는데 마이너스가 나면 이건 둘 다 마이너스니까 되게 커지는 거고. 부동산 사지 말고 월세를 살면서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 낸 돈으로 월세를 내고도 남으면 되는 것 아니냐. 전세금 빼서 투자해서 월세 내고 남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이게 투자 훈련이 잘 안 된 일반인들에게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주식 투자가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투자 훈련이 안 돼 주식 투자로 돈을 잃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주식이 아닌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도 참 많고요. 투자 실패로 집 살 돈이나 전세금 다 날리면 어떻게 하죠? 집값 대비 월세가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또 보증금 대비 월세를 계산해 보니 해볼만 하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이게 가능한 사람들은 존 리 대표님과 같이 그간의 투자 경험으로 볼 때 그 돈으로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드는 분들에게만 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집 살 돈으로 월세 살면서 투자하고 싶다면 5년 연속 5% 이상 수익을 내본 후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사교육 끊고 자녀에게 주식 펀드 사줘라 영상 보겠습니다. 사교육비 지출하는 굉장히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제일 바보 같은 분 돈으로 아이한테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으면 어떻게 됐을까? 사교육 끊고 자녀에게 주식이나 펀드를 사주라고? 이게 차라리 아이들을 부자 만들고 창의성 있게 한다고? 생각해보니 거의 모든 학생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려는 한 가지 목표점을 향해 똑같이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고 이런 과정에서 아이들의 창의성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가 버리는 상황. 정말 대한민국의 공교육 시스템은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불만족스럽네요.
하지만 남들 다 시킨다는 사교육을 우리 아이만 안 시켜서 혹시 이것 때문에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래서 취직도 못할까봐 걱정이 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사회 시스템이, 교육 시스템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여기서 혼자 아이들 학원 다 끊으면 엉망이 돼버릴 것도 같고요.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딸 둘을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존니 대표님이 이야기하시는 사교육 문제점에 대해 많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나름 사교육을 줄여보려고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학원만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유치원과 초등학교 때 영어학원 등 보낼 돈으로 아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시켜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출생과 동시에 아이들 명의로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을 것도 같네요. 그랬다면 지금쯤 아이들 계좌에 많은 돈이 모여서 그걸로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뭔가 도전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요. 아이들에게 공부로만 승부를 내라고 떠밀지 말고 자녀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주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며 지원도 듬뿍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이들이 빨리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게 결국 부모님들 노후 준비 아닐까요? 계속해서 여행 가지 말고 그 돈 아껴서 투자해라 영상 보겠습니다. 청년 많은 분들이 하시는 해외여행이나 가소비 이런 것들을 좀 안 좋게 보시는. 안 좋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 안 되죠. 착한 데 있으면 안 되죠. 부자 되고 싶다면서 행동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이죠. 여행을 가 다니려고 먹방. 근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자처럼 보이려고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부자가 되려면 여행도 가지 말고 자동차도 사지 말고 돈을 모으는 재미로 살라고요? 해외여행에 자동차에 커피값에 과소비가 심하긴 하죠. 정말 부자 되고 싶은 분들은 이런 비용을 아껴서 투자를 하면 부자 되는데 큰 도움이 되긴 할 거예요. 하지만 돈을 많이 모아 부자가 된 후 그동안 못했던 걸 해보려 할 때 아마도 젊었을 때 경험하는 거랑 느낌도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모으지 않으면 쓸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돈을 모아 부자가 되기 위해 많은 것을 뒤로 미뤄둔다면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수입 범위에서 지출을 하고 저축도 어느 정도 하면서 검소한 생활을 한다면 큰 부자는 아니라도 부족함 없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10억 연금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알려드린 게 있는데 방법이 궁금하시면 시청해 보셔도 좋겠어요. 이상 연금 전문 어드바이저 돈돈파더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